자, 이번에는 이제 도면을 한번 보죠. 몇 페이지예요? 자, 거기 102페이지죠. 도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면을 여기 이제 등록사항을 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단 넘겨봐요. 자, 106페이지를 한번 넘겨봐요. 자, 10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혹시 뭐 결혼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분이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책에 요 도면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요 지적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에 찾아봐요. 막 그러지 말고 자기가 설명할 정도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차려서 뭐예요? 도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 몰라요. 이러면 뭐에 사무실 똥파리가 날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은 손님이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 확인해 줄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106페이지 지적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놔요. 일단 이 지적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적도 옆에다 일반 지역이라고 써요. 일반 지역. 자, 일반 지역의 지적도입니다. 일반 지역의 지적도라는 거. 그러면 거기 옆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 십자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쁘게 한번 써봐요. 이게 바로 색인도가 돼요. 색인도. 그래서 색인도. 자, 색인도라는 것은 차절색자 해가지고 차절색, 색인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한번 불러봐줘요. 자, 그러면 859예요. 요거 한번 몇 번이 돼요? 요거는 8번, 요거는 5번, 요거는 9번. 여기 몇 번이 돼요? 7이요. 요 위에는 몇 번이에요? 1. 근데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미가 있어서, 요 아미 옆에다 요렇게 하나 써놔요. 이게 뭐냐면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도각선. 자, 도각선이라는 것은 도면의 애각선을 도각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쪽에 시커먼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시커먼 끝에 그걸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도각선. 도각선이라는 것은 도면의 애각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여기 이제 이쪽 도면, 이쪽 조탁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럼 8번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하나 알 거예요. 밑에는 몇 번일까요? 7번, 이쪽에는 9번, 위에는 몇 번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도면 번호, 요 번이 뭐냐면 이렇게 써놔요. 이게 도면 번호야. 도면 번호. 아까 도면 번호는 공대는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보고 있는 요 번호는 도면 번호 5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쪽 도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8번 도면을 찾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밑에 도면은 몇 번이라고요? 7번, 요거는 9번, 위에 거는 뭐예요? 1번. 이거는 요 도면 번호는 몇 번이다? 5번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해시 장유일동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서 그 위에다 밑에다 소재라고 써요. 소재.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적도라는 게 나와 있죠.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라는 것은 뭐냐? 요 지적도라고 해놓은 것은 도면의 제명이라고 써놔요.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도면의 이름이래요. 도면의 이름. 도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도면의 이름은 무슨 도예요? 지적도라는 거야. 자, 전체 장수가 나오죠. 전체 20장 중 제5호 이렇게 돼 있죠. 5호, 5를 동그라미 써놓고 이게 도면이네요. 도면 번호가 되는 거네. 자, 축척은 그러면 뭐예요? 축척은 몇 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이다. 그래서 1200분의 1.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도면의 등록사항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읽어주면 돼. 도면의 등록사항은 도면의 색인도, 도면 번호, 소재, 도면의 제명, 도면 번호, 축척 등록되는 거예요. 무슨 선이에요? 도각선이 되는 거네. 근데 여기에서 도각선 중에서도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도각선의 수치라고 써놔봐요. 이게 도각선의 수치라고 그래. 도각선의 수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도각선의 수치가 여기도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요거 한번 빼보세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 가로하고 가로를 빼봐요. 차가 나와. 가로 빼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차이가. 400이 나온가요? 차이가 400 나오죠. 그럼 밑에다 400 써놔봐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빼봐요. 요거하고 요거 한번 빼면 차가 나와. 세로를 빼면 얼마가 나오죠? 500이죠. 그러면 요거 곱해봐요. 요거 곱해봐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요 도면의 면적이 나와. 요게 20만 제곱미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도각선의 수치는 도면의 실제 면적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면적이 얼마예요? 20만 제곱미터죠. 그러면 20만 제곱미터를 축척을 몇 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겁니까? 12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도면 한 장이 얼마예요? 20만이죠. 그러면 전체 장수가 몇 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20장. 그럼 봐봐요. 20 곱하기 20 곱하니까 400만이죠. 그러면 요 전체 면적은, 그러면 김해시 장유 1동 전체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야. 몇 장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20장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바깥으로는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산이라고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산이 나와 있죠. 요 부분에.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임야대장 등록지를 나타내요. 임야대장 등록지를 나타내요. 자, 요 안에 산이 있죠. 산. 임야대장 등록지. 자,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에 산이라고 나와 있죠. 요 안에. 자, 요 위에 거 보고 있어요. 위에 거 산 위에 지적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요 부분 봐봐요. 요 부분. 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임야대장 등록지. 그러면 고객이 와서 요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뭘 떼어봐야 돼? 다음 주에 오세요. 임야도 발급받아 놓을 테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요 부분 보면, 자, 몇 번을 쳤냐면, 자, 453 찾아봐요. 453. 찾았어요? 예. 그러면 453이 뭐냐? 요게 지번이야. 지번. 요 도가 뭐냐면 도로를 나타내요. 도로. 지목을 나타내죠. 지목. 자, 도로를 나타낸다는 것은 요 의미는 뭐냐? 바로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봐요. 대가 7대, 8대, 9대, 10대. 대가 4개죠. 그러면 요거 대라는 것은 지목으로서, 자, 대라는 것은 지목으로서 요거는 건축물이라고 써요.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 지금 도면을 보니까 건축물의 이치가 4군데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치. 자, 그럼 그러면 3대와 7대 사이에다가, 3대, 7대 요 사이에, 3대하고 7대 사이가 요게 뭐냐? 요게 경계야. 경계라고 적어놔요. 경계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경계가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럼 혹시 이제 아직 요 그림에는 없지만, 요 사이에다 요렇게 그려놔요.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적삼각점이야. 지적삼각점. 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삼각 보조점이에요.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지적도건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적도건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럼 간혹가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요 그림은 지적삼각 보조점을 의미한다. 틀려요. 무슨 점이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충분히 이제 앞으로 도면을 볼 수 있어요. 도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적도 도면의 등록상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해요. 그림을 생각하면 도면의 등록상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아까 도면의 색임도, 무슨 번호? 도면 번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동원점을 나타내고 있고, 지적동원점. 지금 그림은 없지만은, 자, 그러면 요거는 뭘 나타내죠? 소재, 도면의 제명, 도면 번호 축척, 도각선의 수치. 그 다음에 임야대장 등록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지번, 지목.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대라는 것은 지목으로서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요거는 경계 등록되죠. 도각선. 그럼 뭐 도면의 등록상을 외울 게 없잖아요. 요 그림만 생각하면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봐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요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제목을 좀 써놨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위에다 제목을 좀 써놔요. 요거는 지적도라고 써놓고
이거는 지적도라고 써놓고, 이거는 자,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의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참, 배치 구조는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딱 비교를 할 수 있죠. 요 지적도는 무슨 지역이에요? 일반 지역이고요. 요 지적도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의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그러면 요 지적도하고 요 지적도를 구분하면서, 복습하면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색인도, 도면 번호가 몇 번이에요? 도면 번호가 3번, 2번이 3번이, 3번이 되죠. 김해시 장애일동 소재네, 지적도 hin강편 전화발, 지적도. 자, 지적도 도면의 제명이죠. 그러면 도면의 제명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끝에 좌표라고 써놨죠. 이 좌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라는 거야. 시험 풀면,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에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되어 있다. 어때요? X. 수치가 아니라 뭐예요? 좌표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나타나죠. 이거는 지적도. 요거는 뭐야?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다. 좌표. 또 하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다 읽고서 가죠. 전체장 20장 제3호 도면 번호네요. 축척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축척은 몇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이죠. 일반 지역의 축척은 몇 분의 1을 사용했죠? 1200분의 1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몇 분의 1? 500분의 1. 대축척이죠.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야. 자,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반듯반듯하죠. 이게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자, 그러면 거기 77-6대 밑에다가 25.1을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게 바로 그렇게 써놔요. 이게 뭐냐? 써놔요. 여기에 경계점 간의 거리야.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거기, 요 옆에 한번, 밑에 한번 가볼래요? 저 밑으로 한번 가봐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흥강편 전화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은 대표적인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나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혹시 전부 되죠? 반듯하죠?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무슨 개발사업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이거든. 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이런 그림이 있나 한번 찾아봐요. 자, 이런 그림이 있나 봐봐요.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거는 무슨 점을 나타내죠? 지적, 도건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 사이에 있죠? 사이에 22m, 거기에 점이 한 동그라미 있죠? 여기 맨 밑에 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22 해놨죠. 여기 바로 지적 동원점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 지적 동원점이 많다라는 것은 이 지적 동원점 바닥에 한 50m에서 이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아마 오늘 집에 나가시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뭐예요? 보도블록을 봐요. 진짜 재미있어. 보도블록을 보면 이게 제일 흔히 볼 수 있어요.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렇게 못이 박혀 있어. 요렇게 지적도건점,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가지고 박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경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반가워요. 땅 좀 보고 다니세요. 오늘 아까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 아, 저거 주워 마라 그래. 결국은 못 주웠어요. 10원짜리 주지 말래요. 집사람이 주지 말래요. 왜 주지 말라고 그래? 액땜한다고 사람들이 다 버린대요. 그래서 그 액땜. 근데 아침에 초등학교 옆에 지나가면 뭡니까? 초등학교 아침에 산책을 한번 해봐요. 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요 옆에 쭉 한번 돌으면 10원짜리 기본적으로 10개는 주실 수 있어. 10개 주실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10원짜리 있으면 막 버린대. 10원짜리가 요즘 조금 많잖아요. 돈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반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차이점은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걸 생각하면서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볼래? 자, 그러면 이제 102페이지 가서 하나씩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의와 관련돼서 축척이 나와 있죠. 축척이 나와 있는데 아까 지적도 축척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고요. 임야도는 2가지 축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죠. 우측에 이제 임야도가 나와 있죠. 임야도는 그러면, 임야도는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을 동그라미잖아요.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일반 축척입니다.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등록사항 가서 이제 우리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자고. 자, 1번 가니까 동그라미 1번 봐요. 소재, 공통. 자, 이번에 등록사항으로 가서 오른쪽 페이지 2번. 자, 소재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3번 경계 줄쳐놓으세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요거 한번 읽고 한 번씩 읽어보죠. 요게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 그럼 4번 읽어볼래? 도면의 색인도. 자, 지정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여기 5번은 봐봐요. 아까 뭐라고 생각했죠? 도면의 제명. 요거 도면의 제명이었죠. 그래서 축척이 등록되네. 그래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도각선하고 도각선의 수치. 그래서 6번 도각선과 그 수치 마무리됐고요. 자, 동그라미 7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하나입니다. 그거 조심하고요. 자, 오른쪽 8번을 한번 가보죠. 8번. 자, 8번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이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 9번에 건축물 밑에다가 대라고 써요. 대. 자, 대. 구조물은 도로라고 써요.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가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4번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의 임야도 줄쳐놔봐요. 임야도라고 그랬어요? 지적도라고 그랬어? 지적도라고 그랬잖아. 지적도. 그러니까 임야도의 특징이 아니라 아까 지적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요번에 뭐 이거서 또 출제해 놓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지 임야도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봐요. 작년에 이 문제 또 출제가 되잖아. 이게 워낙 자주 출제된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도면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없어. 자기가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고. 자, 직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직장을 넘겨보니까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10페이지로 가봐요. 자, 110페이지 가니까 심화학습이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도표, 이제 최종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소재지번 공통,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척, 축도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 등록되고, 도면번호 등록되고, 기타로 가서 아까 토지이동사에서 사자 동그라미, 아까 개별 공시지가 개하고 개사장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게 아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도면은 소재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등록되지 않고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척은 축도장이죠. 소유자 X, 소대장이니까 고유번호 X, 도면번호 O 그러네. 자, 1번에 기타로 가니까 도면의 색인도 그림 생각해요. 도면의 제명, 도각선은 수치.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삼각점 및 지적,
청량 기준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 할 게 없죠.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재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X, 면장은 면장 X,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고요. 좌표 50,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X, 소유자는 소대장이니까 X, 고유번호 등록되고, 도면번호 등록되고, 보험이 보도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척척척척 나와야 돼, 이게. 자, 공유지원명부는 소재지번 O, 지목은 목도장 X, 면적은 면장 X,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X, 소유자 소대장 O, 그 다음에 고유번호 O, 도면번호 X. 자,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죠. 대지권 등록부 소재지번 O, 자, 지목은 목도장 X, 면적 면장 X,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X, 소유자는 소대장 O, 고유번호 O, 도면번호는 공대 X, 나머지는 5종.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재직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봐봐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직관적으로 해서 무조건 5점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죽도록 이제 문제 풀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어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기 6번을 한번 가봐요. 6번에 무슨 공부가 있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종합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냐? 요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기타 공부지.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 특히 이걸 조심해 놓고요.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지적 소관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자,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특히 1번하고 2번을 잘 잡아놔야 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1번 지적소관청 줄 서놔요.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 줄 서놓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줄 서놓으세요. 특히 2번에 조심해 다녀야 됩니다. 2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여기에서 참고 표시를 해놓고 자, 이 지적공부 관리 구축은 누가 하느냐?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구축하게 되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하게 돼 있어요. 정보관리체계에서. 그래서 요 문제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대충 외웠다가 대충 당해버린다고. 그러면 지적공부 관리 구축, 정보체계 관리 구축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지적소관청. 특히 요 2번과 관련돼서 대충 외우지 말라고요. 요걸 구분하면서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구축하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그 1번하고 2번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또 출제될 만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오른쪽 가로 2번을 가봐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으로서 토지의 표시 줄 서놓으세요. 자, 건축물의 표시 줄 서놓고요. 3번에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요거 한번 적어 놓으라고. 자, 그래서 요게 25일 때 2.5점짜리로서, 요거 지난주에 외울 때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그랬죠.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 건가?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다 외우죠.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자,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러면 저희가, 자,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이걸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 다음 부동산 가격. 그러면 25일 때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은
또 토지용 및 규제, 4번은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되죠. 보상에 관한 사항은 손실보상법이 있어. 그래서 거기 근데 지금 별표를 안 해주잖아. 부동산 종합공부에 25일 때는 별표가 5개였었어요. 왜 5개였을까요? 그때 개정됨으로써 튀어 들어왔거든. 부동산 종합공부가. 그래서 25일 때는 한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2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등록사항이 하나 출제됐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적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고요. 지문으로 해서 특히 이제 110페이지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가로 2번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14페이지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지적공부 가로 열고 지적공부 가로 열고 써놔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자,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써요. 가시적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 자, 가시적 지적공부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거기 1번 보관에서 1번의 지적공부 가로 열고 거기 1번, 큰 1번의 지적공부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 자,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그러면 첫 줄 줄쳐놔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줄쳐놓고요. 그 뒤에 지적소고 줄쳐놓으세요. 지적소고 바로 뒤에 지적소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라는 거. 작년에 지적소고가 출제가 됐죠. 자, 좀 이따 한번 지적소고에 대해서 구경해 볼 거고요. 자, 이번에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거기는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써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지적 파일이죠. 자, 지적 파일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그러면 거기 1번에 가서 첫 줄에 쭉 가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보, 지적정보 관리체계 따로 줄 쳐놓고 연구 버전 이렇게 쳐놓으세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발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 쳐놓으세요. 끝에 가니까 저 뒤에 구축이라고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나왔죠.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죠? 지적소관청. 아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는 거야. 자, 봐봐요. 아까 지적공부, 특히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요게 관리 구축하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얘가 관리 구축한다는 거. 요걸 특히 조심해서 우리가 발언해야 돼. 그게 대충이었다가 대충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잡아놓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강어. 강어하고 도다리 차이점. 강어하고 도다리. 자, 봐봐요. 강어가 몇 자예요? 2자. 그럼 눈이 왼쪽에 붙어져 있어. 도다리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그럼 뭐예요? 도다리네.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어는 왼쪽이고 눈이, 도다리는 오른쪽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작년에 2.5점짜리가 몇 번에서 출제가 됐냐면 작년에 이게 없었는데 올해는 튀어 들어갔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보죠. 자, 4번을 한번 봐봐요. 자, 2번. 그 밑에 지적소의 구조에서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 4번을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동그라미 4번을. 자, 그러면 4번 읽어보셨어요? 작년에 뭐로 살짝 바꿨을까요? 바깥쪽 문하고 안쪽 문을 살짝 바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적소고는 뭐예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지적소고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지적소고는 단단하겠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봐요. 철제가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그럼 철조망은 안쪽에 쳐야 돼? 바깥쪽에 쳐야 돼?
안쪽에 쳐야지. 왜? 안쪽에 곤충이 못 들어가도록. 뭐예요? 그래서 봐봐요. 작년 출제 문제가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지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등을 설치할 것. 그럼 작년에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지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할 것. 이게 해서 안쪽 쪽 바깥쪽.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 이제 방금.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요 문제거든. 지적서고 문제가. 또라이에요, 또라이. 요게 이제 제 책에만 있었는데 올해 요 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작년에 요 책이 없었거든. 지적서고가 안 나오다가 뭐예요? 저 작년에 한번 출제가 돼가지고 올해 유입을 해놨네. 유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출제되면 손에 장을 찢어요. 그래서 장을 찢어요. 안 나와요. 요 구조와 관련돼서는. 자, 오른쪽 4번을 가보죠. 4번을 가니까 반출금지 한번 찾아봐요. 그럼 반출금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가 원칙은 X라고 써놔요. 자, A적으로는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출 사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자, 2번에 천재지변 줄쳐넣어요. 천재지변. 불가항력이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반출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시도지사 승인에서 아까 뭐라고 외웠죠? 반지축. 그게 반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지적 공개의 공개가 나와 있네. 공개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거기 116페이지 다만 동그라미 찾아봐요. 맨 위에 다만. 자, 맨 위에 다만. 그러면 그거 읽어보고 자기가 출제원이면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꼼짝없이 당해.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요. 책을 읽을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 아주 잘하니까 독해력이 뛰어날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요? 됐어요?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어떻게 장난치나 봐봐요. 그거 보고 계셔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된 임야들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없는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지적된 임야들은 제외와 포함이야. 제외. 그거 제외라는 걸 행방편전하여 꼼짝없이 당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어? 없는 동장. 거기. 그러면 없는 동장은 뭐냐면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요 지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조심해서 한번 읽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6번을 한번 읽어봐요. 네모 6번. 지적 전산 자료 이용, 그거 별표 5개 놓으세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테마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단은 거기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한번 여쭤볼게요. 오른쪽 박스로 가봐요. 오른쪽 박스에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승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법에서 승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신청이 좋죠. 왜? 승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을 못 시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 그래서 요 승인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느냐?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신청에다 행간편찬호라고. 신청기관에서 신청. 맨 위에 박스에서. 신청. 자, 맨 위에 박스 있죠. 117페이지 맨 위에. 자, 신청기관이야? 승인기관이야? 신청기관. 그게 승청이 그게 중요한 단어야. 과거에 승인기관이었는데 신청으로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러면 승인기관이 아니라 신청기관으로서, 거기 이제 전국 단위 줄 서놔봐요.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 그러면 첫자 떠서 외워요. 그 옆에 국동그라미. 그 옆에 가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자,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 동그라미. 여기 뒤에 있죠, 지. 그래서 한번 외워볼래요? 국시지.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또는도 행간편찮아요. 또는이 중요해요. 미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전국 단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 지적소관청이야.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또는이야. 자, 그러면 전국 단위 외워봐요. 국시지. 그 다음에 거기 시도 단위 줄 서놔봐요. 시도 단위. 그러면 시 동그라미. 뒤에 지적소관청에서 지. 그래서 시지. 자, 시군구 단위 줄 서놔봐요. 시군구 단위. 지. 자, 그러면 이제 외워봅시다. 자, 전국 단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봐봐요. 전국 단위 외워봐요. 외우기 쉽잖아. 국시지. 그러면 시도 단위는 뭐예요? 시지. 시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이때는 지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요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를 특히 문장을 조심해야 돼. 봐봐요. 이렇게 출제되는 걸 생각해야 돼.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이게 올해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럼 전국 단위는 다시 외워보자고. 뭐라고?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달에 마무리 시켜놓고 거기 박스 위에다 하나 더 써놔요. 요 차이를 한번 써놔요. 그래도 사소한 거지만 우리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자고. 수입인지 수입정지, 재국민, 재교민, 시국적. 요거는 시고, 요거는 국적이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여러 번 했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수입인지가 뭐고 수입정지가 뭔지 한번 잡아보자고. 자, 여기 인지정지. 여기 읽어봐요. 인지죠. 인지는 뭐예요? 옆에다 써놔요. 이게 국세예요. 자, 수입정지는 요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돼. 지방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봐봐요. 인지는 무슨 세? 국세. 정지는 지방세가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살아오는데 인지정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거야. 인지는 뭐라고? 국세. 정지는 지방세가 돼. 자, 여기 재국민이에요? 재교민이에요? 재국민.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시 국적, 우리나라 국적. 재교민은 C는 우리나라 C지만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야. 그러면 봐봐요. 자, 유성준이가 있죠. 유성준이는 그러면 재교민이에요? 재교민이에요? 재교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소프트트랙에서 안현수 있죠. 러시아 국적이죠. 그러면 안현수는 뭐예요? 재국민이 아니라 재교민이라는 거.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 번 했는데. 자, 그럼 써요. 자,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 손해. 자, 그러면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 적법손해입니다. 그러면 요 이법행위는 뭐냐? 바로 요거는 고의가실이야. 고의가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법행위가 두 개가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민법 390조와 민법 750조 불법행위. 이법행위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요 이법행위는 대표적으로 고의가실을 요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야. 기초. 바닥에 기초 체력을 배양시켜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요 정도. 그냥 끝내버려요. 집에 가서 뭐 하기는 뭘 해요. 요거는 뭐예요? 국세. 요거는 지방세. 재국민은 C는 우리나라 시,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 재교민은 C는 우리나라 시지만 국적은 딴 나라 국적. 재교민. 배상은 뭐예요? 이법행위. 보상은 적법행위. 그러면 이법행위는 무슨 거예요? 고의가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인지하고 정지의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 놓고 여기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거기 117페이지 7번을 가봐요. 7번. 자, 7번. 자, 7번을 거기 속으로 이렇게 10번을 외쳐요. 지적정보 전달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달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달관리기구. 속으로 자꾸 10번을 외쳐봐요. 익숙해지라는 소리예요. 자, 됐어요.
자, 인간 리모컨에 익숙해졌으면 한번 불러봅시다. 뭐예요? 지적, 정보, 전달, 관리기구. 자,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거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나요? 자, 그러면 이미 한번 출제된 게 봐봐요. 다음 지적 정보 전달 관리 설치 운영권자를 골라라. 1번에 지적소관청, 2번에 시도지사, 3번은 행정안전부 장관,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5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은 국토교통부 장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게 기출문제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번에 가니까 2번을, 자, 주민등록 전산자료 출처나봐요. 기억이. 자, 니은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출처나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출처나봐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출처나봐요. 자, 그거 외워봐요. 속으로. 자, 외웠어요? 저는 봐봐요. 마음 미쳤다고 외워요? 자, 그러면 거기 첫자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주.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부동산 등기전서 부,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공.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공부가 주다. 공부가 주다라고 써놔봐요. 공부가 주다. 바로 외워, 객관식인데. 자, 그러면 공부가 주다. 혹시 술 좋아하세요? 요게 중국산 술 이름이야. 공부가 주다. 자, 그럼 봐봐요. 공이 뭐냐면 우리 외웠잖아.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출제된 문제 한번 볼래? 지적정보 전달관리 운영 범위. 자,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공시지가, 2. 부동산, 3번 가족관계, 주민등록, 5번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 웃기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웃기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객관식이잖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앞으로 요렇게 하나 외워놔서 이제 딱 숙지하면 돼요. 읽어봐요. 공부가 주다. 공부가 주다. 그러면 지적정보 전달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공부가 주다.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럼 거기 4번의 지적공부의 복구. 이제 마지막 테마가 왔네요. 자,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자,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지적공부 복구다.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된 거 첫 번째 하나 써놔요.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옆에다 3개를 쓸 테니까 자, 시도지사 승인 X라고 써요. 자, 시도지사 승인은 아까 반지축이었죠. 복구는 힘들잖아.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측량 X라고 측량 해놓고 원칙 O라고 써놔요. 원칙 O. A적으로 측량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측량 X. 이렇게 허용 범위 이내라고 써놔요. 허용 범위 이내. 이때는 복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요게 세 번째가 이제 별표 3개짜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출제된 게요. 시도지사 승인 X가 자주 출제되죠.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복구, 전. 자, 요 동그라미가 전부 출제 포인트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복구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 동그라미. 이신청 게시기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잡아놓고 자, 동그라미를 쳐놓고 동그라미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잡자고.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제 다른 색깔로. 요거는 전이야. 복구 전. 좀 중요해요.
자, 복구후가 아니라 복구전. 요거는 뭐예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라고 써요. 시군구. 요거는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이야. 게시판. 요거는 밑이야. 밑 또는이 아니라 밑. 자, 요거는 며칠 이상 게시하느냐? 10월 이상 게시하고요. 이 신청은 요거는 게시기간 이후가 아니라 게시기간 내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지적공부 복구에서 가장 많이 우려먹은 게 지금 요 3번이야. 3번이에요. 그러면 요 제9번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정리해 주겠지만은 요 동그라미를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돼요. 전, 시군구, 게시판, 및, 며칠, 10월 이상 게시하고요. 게시기간 내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 4, 5월달 모의고사에 요 3번이 쏟아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3번.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면, 자, 그러면 일단 복구 절차로 가봐요. 복구 절차. 오른쪽에 복구 자료로 가봐요. 복구 자료. 맨 위에.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토지의 표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5번이야. 5번에다 행강편차나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근데 가로 열고 써놔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은 개발이거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예요? 요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게 장난을 그렇게 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몇 페이지를 가냐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6번이 별표 3개짜리네. 동그라미 6번, 별표 3개짜리. 그러면 게시와 관련돼서 이제 자기가 줄 쳐놓을 때 행강편만 쳐놔봐요. 제가 읽을 때 쳐놓으라는 것만 쳐요. 지적서관점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그걸 행강편 쳐놓으라고. 하려는 경우 그러면 이걸 한때의 이름은 틀려. 복구 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시군구 따로 행강편 쳐놔요. 자, 그 다음에 게시판 따로 행강편 쳐놔요. 시군구 게시판 및 따로 행강편 쳐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5일 행강편 쳐놔요. 그러니까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고. 자, 7번으로 가봐요. 무슨 신청이죠? 이 신청이죠. 그러면 저 첫 줄 쭉 가봐요. 게시기간 내라는 거. 그 내를 잡아야 돼. 이후에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하고 7번을 조심해서 알아야 돼. 자, 6번, 7번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 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한번 요거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저희가 공부할 때. 자, 여기 뭐예요?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며칠, 15일. 게시기간, 내라는 거 잡아둬야 돼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관 관련돼서 업무 범위, 공부가 주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위주로 정리해 들어가면 이제 천하무적이 돼.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최소 4문제에서 최대 5문제까지 나오는 영역이에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보자. 자, 프린트. 한번 10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자, 오늘 얼마나 열심히 기억력이 3시간 가는지 안 가는지. 자, 답 있는데 답 없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자, 한번 봅시다. 정답 풀었네요.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키워드 없는 줄 쳐나봐요. 없으면 어디로 가? 중앙. 딱딱 키워드를 잡아야죠. 2번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줄 쳐나봐요. 있으면 하단부. 3번에 제방 줄 쳐나봐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해면 수면 줄 쳐나봐요. 최대 만저히, 최대 만수히. 정답은 5번이네. 그럼 5번이 왜 틀렸는지 봐봐요. 지상건축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쳐나봐요. 소유자가 다르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죠. 그럼 절도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상문의 상단부 틀렸죠. 상단부가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상단부가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 그래서 실제 경계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올해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5번은 쉽지 않아. 5번은 아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실제 경계에 따라서 준다고 그랬죠. 자, 정답은 5번. 자, 이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 서놔봐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자, 등록상으로 오른 것. 그럼 경계점이 들어간 거 먼저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번에 있어요? 3번. 그럼 정답은 3번이네. 자, 그러면 지적도면의 색인도, 요거는 도면에만 등록되잖아. 면적이었죠. 토지의 공유번은 19자리로서 도면에는 고장이었고, 나머지는 등록되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풀어봐요. 3번은 이거는 풀 줄 알아야 돼.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3번에 뭐가 보이죠? 합병이 보이죠. 이 문제는 자주 출제돼. 만약에 내일 모레 3월달 모의고사 올 텐데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한번 줄. 축척이 1200분의 1 줄 쳐놔봐요. 자, 4452 한번 해봐. 5452 한번 해봐요. 어려울 것도 없죠. 자, 12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451.51이죠. 5를 초과했죠. 홀수 짝수 볼 것도 없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얼마? 452. 오케이. 자, 그러면 아주 잘 푸네요. 자, 5번 한번 풀어봐요. 자, 600분의 1을 줄 쳐놔봐야죠. 600분의 1. 그럼 대축적이니까 322.55. 두째 자리가 5로 끝났네. 5 동그라미 앞에. 자, 뒤에 5. 자, 앞에 5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얼마요? 325.6. 이렇게 돼야 되겠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거죠. 600분의 1은 아까 0.1로 단수 처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5461로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6번. 6번은 풀어야 돼.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모두가 지적 공부로 나열된 거. 그러면 1, 4번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지연명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아까 외웠던 거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외웠던 거 써먹을 수 있는가 한번 풀어봐요. 자, 볼까요? 자, 소재 줄 쳐놔봐요. 소재. 소재는 공통 써봐요. 공통. 집어는 공통. 지목은 목도장이라고 써봐요. 목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자는 소대장이라고 써놔봐요. 공통점은 장으로 끝나는 걸 고르라는 거네. 장으로 끝나는 게 몇 번이 있어? 4번이 있잖아. 무슨 대장? 토지 대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부사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그러면 장을 고르자, 이걸 찾아가야지.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8번. 자, 공유지 현명부죠. 소유권의 지분, 지동그라미, 지대공. 소재는 공통, 지목은 목도장. 정답은 3번. 자, 토지 보유번호, 고장은 어디만 없어요? 도면에만 없죠. 등록되네. 자, 5번에 소유자에서 소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대장.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애웠던 걸 자꾸 활용을 해 먹어야 돼. 지금은 낯서니까 뭐예요? 활용을 못 해 먹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2.5점짜리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풀어봐요. 화이팅!
자, 대지권 등록비 등록사항이 아닌가. 대지권 비율 5, 건물의 명칭 5,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경계 도면. 정답은 4번. 그래서 5번의 소대장이었죠. 4번. 경계는 도면이죠. 자, 10번 한번 풀어봐요. 자, 10번은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에 뭐가 나와요? 토지용 계획확인서. 또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잘 해놔요. 토지용 계획확인서하고 토지정 정리계획서. 이렇게 해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10문제. 오늘 배운 거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출제된 걸 풀 수 있다면 괜찮아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잘 따라오네요. 그리고 저기 강의 안 듣는 사람은 좀 빨리 나와요. 뭐요? 오늘 뭐 불금이라 해서 좀 수업 좀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뭐요? 뭐 불금은 뭐 이제 266일 남았습니다. 226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